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그야말로 불볕더위. 참 뜨겁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요? 장마 전선이 저 어디 네? 중국 북부 쪽으로 밀려 올라가 가지고요. 사상 유례 없는 짧은 장마로 장마 시즌이 지나가고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모두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돈도 좋고, 그렇죠. 부도 좋고 명예도 좋으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상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잘 나가다 조금 후반에 밀렸고요. 거의 횡보로 끝났네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이쪽 저쪽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에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뭐랄까요? 좀 과감히 좀 투자금을 밀어넣기에는 좀 뭔가 좀 아직 애중간하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차하면 또 이렇게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확대가 된다 싶으면 또 금방 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휘청휘청하고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이러한 어떤 물결 속에서도 도도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주식들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세가 끝나지 않았고요. 네. 엄청난 실적 그리고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멋진 종가선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 2차전지. 자, 2차전지는 이미 여러 번 저도 이제 동영상을 한번 쭉 찍어서 이렇게 종목들을 봤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2차전지 ESS 차세대 어떤 친환경 어떤 에너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발이 걸쳐 있고 저기도 발이 걸쳐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떤 핵심주, 그렇죠? 어떤 시장의 미인주, 여러 어떤 애널리스트 혹은 전문가들이 추려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나오고 이미 저점 대비해서 시세가 100배 가량 폭발한 1만 %를 달성한 종목들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랐는데 이미 그런 종목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 사마 콘덴서 같은 종목은요. 자, 시총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고, 자, 이 영업이익 늘어나는 걸 보십시오. 자, 2016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채 안 되던 그런 영세업체죠. 영세업체, 조그만 업체에서 갑자기 이듬해 작년 2017년 말 결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32%가 늘어나서 22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177%가 늘어나서 155억, 그리고 올해 말 2018년 결산 기준으로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무려 621억입니다. 작년보다도 181%, 당기순이익은 또 어때요? 이렇게, 이거 맞나요? 네, 205%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런 어떤 성장주, 그동안 소외되었던 어떤 시장에서 서름을 많이 받았던 별 눈길을 받지 못했던 이런 주식이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이 나버린 행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친 김에, 자, 사마 콘덴서 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저 라인요. 자, 우리가 이런 주식을, 이런 패턴을 미리 좀 알고 있었어야 된다. 보세요. 제가 이미 일종의 패턴, 월봉으로 찾아내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종가선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만 보자. 여기 고점만 보세요. 자, 6,000원이죠. 6,000원이고, 그 다음에 4,000원대 또 고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건 최고가 6,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는데 어디까지 쳤노? 보니까 저가 한 760원. 그렇죠?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706. 자, 어쨌든 한 10분지 1통가리가 나버렸죠. 그렇죠? 자, 96년에 최고가를 찍었고, 이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흐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에요?
한 8년여를 주가가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뭐 물론 이렇게 뭐 피크가 한 번씩 더 그려주긴 했으나, 자, 고점 대비해서 최저가 찍는 그 순간까지 보니까요, 여기 한 10분지 1토막 거의 가까운 그 주가가 빠지는 그 과정이 한 7, 8년 걸렸다. 장기 하락이죠. 장기 하락. 피크를 한번 찍었고요. 거기서 이렇게 7, 8년 장기 하락을 했다. 주가가 뭐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동가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패턴을 좀 잘 찾아야 된다. 주식이 싸다. 그렇죠. 주식이 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컨덴서, 캐패시터가,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라디오, TV, 그렇죠. 막 요런 어떤 그 9세대 제품들의 어떤 일종의 그 파트로, 부품으로, 컴퓨터, 그렇죠. 메인보드 뭐 이런데, 머더보드, 뭐 그래픽 카드 이런데 뭐 어떤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냥 돈이 별로 안 되는 부품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렸죠. 뭐가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뭐 요런, 그 다음에 뭐 ESS, 그렇죠. 요런 어떤 새로운 산업군이 결탁이 되면서 회사가 환골탈태했다.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하던 것만 계속 했을 뿐인데, 그 라인에다가 어떤 뭐 그렇죠. 새로운 어떤 그 설비를 좀 갖다 넣고, 늘 하던 것에서 조금 변형을 주어서 새로운 물건을 찍어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시대의 어떤 조류와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미인주가 돼버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생명선을 탄다. 맞습니까, 여러분? 월봉상 제1생명선을 올라왔고요. 올라왔으면 반드시 한번 밟아주게 돼 있다. 밟아주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2006년 8월인데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2006년 8월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제2생명선 돌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가 전고점까지 한번 달리나 최고가 라인 한번 갔다가 저렇게 저런 장면을 보이죠? 이렇게요. 이 최고가 라인이 여기인데 뭐 들쭉날쭉 하면서 몇 번 맞고 떨어졌다가 튀는 것은 어디서 튀느냐? 이렇게 요런 자리 언제입니까? 이때가 3,500원대 2008년 10월인데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생명선에서 튀었으니 주가가 레벨업을 하겠죠. 레벨업을 쭉 하다가 요 라인 보세요. 요 라인 이제 그 이전 전고점 최고가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6,000원대 있는 그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제2생명선이 역시 받치고 있다. 뭐 그런 움직임을 저렇게 보이다가 어떻게 되나요? 밀리나요? 예, 밀렸다가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물량을 떨어지는 물량을 우수수수 떨어지는 물량을 세력이 받아갔다. 그게 어디입니까? 4,000원대인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기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그렇죠? 한 7, 8개월 이상 걸친 그 마지막 물량을 뺏어가는 자리, 털어가는 자리, 그렇죠? 그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또 이렇게 제2생명선 위에서 W 패턴인데, 자, 여러 번 찍어드렸습니다만, 자, 생명선하고는 갭이 있는데,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W로 돌렸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을 대입할 수 있겠으나, 요렇게요. 그 엘드레이 불파워상, 주가를 올리는 파워상, 거기가 제로 베이스였더니, 여기서 이렇게 돌렸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대입시킬 수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점 대비 이미 이 주식은 어떻습니까? 저점이 예를 들면 800원대, 1000원만 놓고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10만원을 넘었으니까 어때요? 만원이면 10배고 10만원이면 100배죠. 이미 100배가 왔어요. 100배가. 아직도 그러나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최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100배가 왔는데 시총은 1조에 불과하고요. 아직도 시세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앞서 동영상에서 한번 뭐 넌지시 뭐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와 어떤 2차 전지, 그렇죠? 이쪽에서 예를 들면 과거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했던 코리아 조선업주, 조선업황 대폭발 시기가 한번 있었죠. 그때도 뭐 200배 막 이렇게 날아간 주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배는 뭐 간 주식이 많고요. 자, 말이 100배지 그게 참 비정상적인 어떤 수치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사실 10배 한번 먹어보기도 힘들어요. 1000%. 그렇죠? 그런데 100배요. 주가가 뭐 7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00배, 200배를 간다.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1만 % 이상을 가는 건데 그게 뭐 그런 기회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주식판에서 그런 일들이 이미 여러 차례, 두세 차례 한번 벌어졌고요.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아직 진행 중이죠.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100배 갈 것 같습니다. 자, 사막콘덴스의 이러한 어떤 그 상징성, 그렇죠. 2차 전지,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수소 연료 전지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막 요런 어떤 새로운 경제가 열리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잡주로 취급받던 별 인기가 없던 주식이 어때요? 1000억 미만에서 이미 1조가 왔는데 시총은 이제 1조인데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미 100배가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런 그 미인주들을 좀 골라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종목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의미에서 한번 또 볼까요?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자, 에코프로도 뭡니까? 연료전지 회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거의 뭐 주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죠. 생산하는 회사인데 포항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저 공장이 저쪽에 흥해 쪽에 가면 있어요. 아주 근사하게 크게 잘 쳐놨더라고요. 자, 이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1000억 매출에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58억, 100억이 안 됐죠. 근데 2016년에 100억을 넘고, 자, 2017년부터 터진다 그렇죠. 영업이익이요. 2배로 늘었어요. 전년 대비. 115%가 늘어난 218억 영업이익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은 적자였는데, 자,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이 6천억으로 짬병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드디어 5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첫 돌파죠. 500억이요. 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예상할 수만 있다면 올해 연말에 영업이익을 500억 돌파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면 지금 올해 배팅을 해야 되는 주식이죠. 그렇죠. 에코프로요. 자, 상장 회사가 첫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해에 배팅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자, 당기순이익은 한 300억 가까이 되고. 어쨌든 이런 그 추세를 보인다. 그렇죠. 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이렇게 업황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아도 요런 데서 놀아야 되지 않느냐. 성장주들이 있는 그 우물 안에서 놀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풀장에서요. 자, 에코프로도 어떻습니까? 좋죠, 지금. 월봉 이렇습니다. 네. 또 다시 사야 되는 자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찍어드렸던 LNF도 한번 보십시오. LNF. 자, 시총이 1조 3천억이네요. 자, 영업이익이 자 2015년 마이너스 20억이었어요. 적자가 20억이 나는 기업이었는데 16년도 들어서 139억 흑자, 294억 흑자. 2017년도요. 올해 382억 예상되고 2019년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500억을 넘어서 580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만 간다면 LNF 어떨까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 이 4,500원대에서 10배가 왔는데, 자, 여기서 10배를 더 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요런 주식에서 그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요? 요런 어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또 매출과 더불어서 늘어나는 어떤 추세가 향후 한 5년에서 7년 계속 유지만 돼준다면은 지금도 사실 높은 자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고점에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겨우 자기 고점에 도달을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의 어떤 스타트 라인은, 진정한 스타트 라인은 지금 현재 시점이지 않겠는가. 과거의 어떤 조선주들의 어떤 패턴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그 연료전지, 2차 전지가 사실 그 필요한, 그리고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양산해내야 하는 이 양산차 업체들은 또 어떤가요?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기로에 섰는데 보세요. 앞서 한번 찍어드렸습니다만 스타트를 끊었던 2018년 12월 제2생명선 반등이죠. 4만원대. 거기서부터 주가가 현대차 28만원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월봉이니까 한 30만원 근처까지 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죽죠. 주가가요. 근데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자기 생명선 제2생명선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좀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를 좀 돌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오늘 이 와중에도 2.86% 상승 마감으로 이 주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라인에 왔더니 누군가 주식을 좀 사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여기 지금 그 카테고리는 하이브리드 카 그 카테고리인데 아마 그 뭐 2차 전지나 뭐 하이브리드 카나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ESS나 뭐 수소 관련 어떤 그 부품이나 사실 뭐 공통 분모가 있죠. 예, 공통 분모가 있는데 요 하이브리드 카 그 테마를 봤더니 그래도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정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좀 추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막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10배가 더 간다. 주식이 예를 들면은 10배가 올라온 주식도 부지기수고 어떤 주식은 저점 대비 100배가 왔는데 거기서 10배를 더 가냐? 그렇다면 막 요런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는 막 요런 카테고리 정도에서 어떤 그런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산업을 키우니까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계적인 흐름상 막 요런 어떤 그렇죠. 기존의 어떤 석유 경제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쪽 그 새로운 에너지 쪽 기반한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막 이런 어떤 업종들이 뜨지 않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쪽에도 좀 발을 좀 담가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음 시장의 미인주들을 또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현행 IT 관련 그 뭐랄까요? 벤처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미인주가 어딥니까? 카페24죠. 어느덧 그 시총 2조 가까이 왔는데 얘네들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사나요?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 언제부터 삽니까? 이건 뭐 미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설명이 됩니까? 도대체 어느 증권사에서 계속 그 외국계에게 좋은 자료를 줘서 이 주식을 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20만 주를 끌어담았어요. 120만 주를. 도대체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얘네들은. 예. 자, 보세요. 4월 이후로 2018년 2월 이후로 여기 얼마입니까? 그 2% 그 소진율에서 지금 그 소진율이 얼마입니까? 예, 뭐 거의 뭐 6개월 정도 만에 지분이요 2%대에서 30% 가까이 왔어요. 28%입니다. 지분율이 10배가 늘었어요. 외국인 지분이요. 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회사가 좋은 주식이라 외인들이 환장하고 쓸어담는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요.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계속 투자 의견이 나와요. 보세요. 계속 투자 의견이 오늘 그 7월 10일자에 나온 그 목표 가격이 22만 원이에요. 22만 원. 오늘 20만 4천 원이니까 또 목표가에 다 왔네. 그렇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17만 원일 때 22만 원을 제시했는데 참 뭐 좋습니다. 이 그 매출 그 추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800억에서 이미 뭐 2,200억 올해 1,700억 내년에 2,200억 가는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뭐 200억 400억 180억 340 이게 어떤 그 네이버처럼 그렇게 가나요? 네이버가 그 유수의 그 외국 포털들을 다 몰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야후, 뭐 라이코스, 뭐 심지어 구글도 이 한국에서는 네이버 때문에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산 그 포털 업체들을 다 밀어내버렸는데 사실상 이 카페24의 어떤 성장성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24가 과연 조단위 매출로 가고 영업이익이 500억 넘고 1000억을 넘는 그런 회사로 간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저 비오고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국민주다, 국민주. 카페24는 뭐예요? 저 예전에 옥션 파워셀러 1세대거든요, 제가요. 지금 이베이의 옥션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옥션 막 생겼을 때 제가 옥션에서 이러저런 중고 물품 컴퓨터 관련 매매를 좀 했었는데, 판매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거의 1세대 파워셀러를 했었습니다. 파워셀러 옥션에. 그래가지고 어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이 한국에 처음 열릴 때 그것을 목도를 했던 세대인데 386, 486 세대죠. 그렇죠. 486 세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참 이 한국이 가진 어떤 뭐랄까 인프라, 속도, 그리고 어떤 시장의 파급력 이런 것들이 IT 특히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어떤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가 여기 한국에서 성공한다. 조단이 지금 예를 들면 이미 조단이 2조 회사가 됐는데 이게 5조를 가고 10조를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네이버처럼 그렇게 커가는 회사가 된다면은요, 이게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과도기적인 과정을 우리가 미친 듯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서 그리고 이 종가선 차트를 보면서 뭔가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한참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 그 주식이 황금이었다. 이런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IT 쪽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국민주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 물론 주식이 좀 적습니다. 국민주가 되려면 그래도 4천만 주, 5천만 주는 돼야 되는데 기껏 900만 주도 안 되네. 1000만 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국민주 만들면 되죠. 개미들이 한 주씩 두 주씩 사줘서 그렇죠. 자, IT의 한 축, 왼쪽 팔이다. 왼쪽 팔인데 IT의 대한민국 주식반의 이 ICT 분야에서의 국민주는 감히 저 비오고는 카페24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들이 사서 개미들이 올려서 외국인들 여도 한번 매긴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 지금 평단가가 예를 들면요 15만 원인지 17만 5천 원인지 그 이상 되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이게 주식이 예를 들면 5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친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사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에 예를 들면 50만 원 100만 원에 팔면 우리도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또 감히 주식을 사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소설 한번 더 써보자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식판에 어떤 ICT 분야에서 어떤 국민주 후보는 카페24라면 이제 한쪽 오른팔은 뭐냐? 오른팔은 저는 이 바이로메드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애써. 다행히 오늘 좀 이렇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요. 한번 또 털고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얄팍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건 고가주입니다. 그렇죠? 생각대로 안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한 주 뺏기면은요 25만 원인데 지금 요거 25만 원에 팔았다가 한 22만 원 내려오면 한 주 더 사고 또 조금 더 남는 거 아니냐. 요런 얄팍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그 고점과 저점을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10주가 9주, 8주가 돼버려요. 이거 고가주기 때문에 몇만 원 빠지면 못 사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바이로메드 100줄 가지고 있으면은 2,500인데요. 요거 좀 수량 좀 한 10주 정도 늘리려고 25만 원에 팔고 저 22만 원, 21만 원 오면 그때 좀 더 사면 한 10주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는 물량을 늘릴 수 없어요.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지. 이미 이거는 고가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결국에는 수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거 바이로메드가 25만원인데, 물론 여기 꼭지일 수도 있어요. 꼭지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어느 순간 보니 30만 되고 50만 되고 100만원 돼 있으면, 지금 25만원짜리지만, 한 주를 잃으면 25만원이지만, 1년 후, 2년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에 25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주식을 그때 놓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25만원인데 바이로메드를 불과 1, 2, 3, 4년 전으로 4,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다, 이 말이에요. 불과 4, 5년 전에 5만원 했던 주식 아닙니까? 5만원은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 이거 6만원에 팔고 5만원에 잡아서 10주 더 늘리자, 100주 더 늘리자, 그런 날팍한 생각으로, 물론 잘 먹혀서 주식이 늘어났으면 천만다행인데, 오히려 100주가 90주가 되고 90주가 80주 되고 80주가 50주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개미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5만원짜리 한 주를 잃은 게 지금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5만원짜리가 아니라 이거는 25만원짜리를 그때 버린 거라, 길바닥에. 만약에 그게 10주면 250이고 100주를 잃었으면 그때요 2,500을 날린 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카페24도 마찬가지고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고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세가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섣부르게 주식을 좀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수량을 좀 늘려가려는 그 시도는 좋은데, 그 바람대로 수량이 자꾸 늘어가면 좋은데, 사실상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수수료 떼가고 세금 떼가고 팔 때만 사고 팔도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이 종가선으로 이렇게 쭉 차트를 쭉 열어놓고, 야, 비오건, 네가 이 빨간 데는 팔고 검은 데는 사람에, 그러면은 네 말 맞대로라면 120분 봉 이렇게 열어놓고 이 빨간 피크에서 팔고 이 까만 피크에서는 자꾸 사면 되지 않느냐. 사고 팔고 하면 수량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들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 트레이더 영역이지 이것은. 그렇죠, 프로들의 영역이지 우리 개미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엄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고기 사 먹고 뭐 담배 피는 데 들어가는 돈, 뭐 어디 가서 뭐 술집에 가서 뿌리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새는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은 2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달 용돈을 계속 아껴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좀 빠진다, 음봉이 떨어지고 밑으로 주가가 좀 4, 5% 확 밀린다. 예를 들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한 주씩 이렇게 늘리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요? 좀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렇게 좀 바이로메드, 제넥신, 뭐 카페24 이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끼가 보이는 주식, 그렇죠? 끼가 보이는 주식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설을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그림이 좀 예쁜 종목, KINX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1,300억이고요. 500원에 500만 주가 안 됩니다. 자, 어디서 뛰느냐? 자, 120분봉 보시니까요, 주가가 앞전에서 시세를 한번 주었던 자리가 어디냐? 아마 요런 어떤 그 자리겠죠. 120분봉, 그리고 120분봉상 제1, 제2생명선이 중첩됐고 거기를 저렇게 뚫는 자리, 거기서 시세 한번 크게 폭발을 했는데, 그리고 밀렸더니 빨간 라인에서 밀려서 다시 돌리는 자리는 어디냐? 역시 밀렸다가 돌리는 자리는 120분봉상 그 자리, 스타트 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봉상 보세요. 일봉상 주봉도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신고가로 날아가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 아닐까요? 좀 무섭기는 하지만, 자, 이런 주식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조금 탑승을 했을 경우에 주식이 신고가로 갔을 때 그 맛을 좀 한번 봐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날아가는 주식들이 있죠. 여기가 꼭대기인 줄 알았더니 가는 놈이 더 가네. 거기서 2배, 3배, 5배, 10배를 더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학습 데이터를 우리 몸소 좀 체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주 사놓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다 돼갑니다. Y솔 학습 자료입니다. 모양이 좋아 보이는 정가선이요. 자, Y솔이라고 나오죠. 자, Y솔 한번 보십시오. 자, Y솔도 언제 한번 제가 찍어드려서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튀느냐, 어디서? 야, 저런 데서 튄다. 제2생명선에서 주봉상. 그렇죠. 이 신고가 돌파하겠죠. 누가 물량 크게 모으고 있죠, 여러분. 월봉상 보니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자, Y솔 그 매출 늘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3천억에서 5천억 가고요.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500억 갑니다. 좋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주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없다네요. 그 관련 분야에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물반 고기반이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가는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진 로봇이요. 시간이 다 돼가서 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도 이제 아직은 적자가 나가 있는데 요것은 패턴이 좀 특이해서, 자, 제일 제2생명선을 저렇게 주봉상 두고 바닥에 두고 이건 누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여러 번 만드느냐, 너무 인위적이다,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이 아닌가 해서 학습 자료용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요. 바가지 하나, 바가지 둘, 바가지 셋. 윗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아랫라인은 생명선을 태우면서 고가 라인 뭐 높지도 않고요. 사실 매물대 뭐 그렇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고 그래서 누가 여기서 또 상승을 시키려고 물량을 모으느냐, 에너지를 응집하느냐, 이 패턴 자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S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주가 너무 빠졌다. 주가가 너무 빠졌는데 무턱대고 빠졌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뭐 한 27,000원, 3만원 라인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느냐? 너무 빠졌다, 너무 빠졌어. 27,000원만 잡아도 지금 1,800원까지 빠졌으니까 너무 빠졌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 제2생명선을 맞고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요. 올라왔습니다. 제1생명선 올라왔고 제2생명선 돌파했고 거기서 돌린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요.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 개인들의 주식회사가 서머 랠리를 타면서 증시는 빠져도 우리 개인들의 주식만큼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식판에서도 소기의 목적과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좀 좋은 일들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뷰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